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일부 전찬호입니다. 전일 코스피는 4월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시장은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금리 인상 지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시적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오늘까지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흐름 분석해 보시죠. 증시오네어 일부 한이앵커와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증시오네어 일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전거래일 국내 마감 동향과 또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미국 고용 쇼크로 인한 6월 금리 인상 지연 기대감에 장 초반부터 강한 오름세를 보이며 출발했었는데요. 이어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과 삼성전자의 강세 등 호재가 겹치며 4개월 만에 2,000선을 상회하며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마감지수입니다. 1.30% 상승한 2011.63포인트에 장 마쳤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7거래일째 강세로 마감하며 연중 최고점을 턱 밑까지 추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었는데요. 전거래일 코스닥 마감지수입니다. 0.48% 상승한 704.77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던 만큼 업종별로는 오른 업종이 내린 업종보다 많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합쳐 4천억 원 규모의 순매수세를 시연하며 지수를 한껏 끌어올려줬는데요. 그렇다면 전거래일 기관과 외국인 각각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부터 살펴봅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는 모습이었고요. 뒤이어 포스코, SK 하이닉스 순으로 매수세를 시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 기관 역시 삼성전자를 이틀 연속 담는 모습이었는데요. 전거래일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역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이어서 한미약품, 현대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현대차, KB금융, 효성 순으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롯데케미칼,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순으로 매도세를 시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메디톡스, 솔브레인, 시젠 순으로 매수세를 시연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CJ ENM을 2거래일 연속 담는 모습 보였고요. 뒤이어 유진테크, 아스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휴온스, 휴젤 순으로 매도세 시연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휴온스 글로벌, 휴메딕스, 셀트리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됐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도 나이지리아 등 일부 산유국들의 공급과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등의 호재가 다시 한번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0달러를 상회하며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금리 인상 지연 강화에 따른 달러 약세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7월물 WTI 가격은 50.36달러에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이렇게 50달러를 상회하면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바이오 관련주의 약세로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부터 마감지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우지수는 간밤 0.10% 강보합권에서 마감되며 17,938.28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0.14% 하락한 4,961.75포인트에 장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3% 상승한 2,112.1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렇게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유럽 증시는 오늘도 금리 인상 지연 기대감이 유입되며 동반 강세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로존 및 독일의 경제지표 개선도 호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먼저 영국 FTSE 100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18% 오른 6,284.53포인트에 장 마쳤고요. 다음으로 프랑스 CSC 40지수입니다. 1%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4,475.86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닥스 30지수 살펴봅니다. 역시 1%대 넘는 강세를 시현하며 마감했습니다. 1287.68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제유가도 50달러를 상회하고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인 강세로 마감된 가운데 우리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시작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장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합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2.61포인트 상승한 2014.24포인트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소폭의 강세 출발 예고돼 있는데요. 0.58포인트 상승한 705.49포인트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양장 소폭이지만 상승 출발 예고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목들은 또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요, 전거래일 대비 강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0.79% 상승한 140만 9천 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어서 한국전력은 하락 출발 예고돼 있는데요. 0.50% 빠진 59,700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현대차는 전거래일 대비 1,000원 하락한 13만 8,500원에 장 열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0.47% 하락한 42만 3천 원의 출발 예고돼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 보합권 출발 예고돼 있는데요. 25만 2천 원에 장 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삼성물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500원 오른 12만 6천 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어서 네이버 역시 상승 출발 예고돼 있는데요. 0.71% 상승한 71만 2천 원의 출발 예고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대 강세 출발 예고돼 있네요. 29,150원에 장 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삼성생명은 보합권 출발 예고돼 있습니다. 10만 3,500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어서 포스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000원 오른 21만 9천 원에 출발 예고돼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종목 보합권 출발 예고돼 있는데요. 97,200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CJ 오쇼핑 종목입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고돼 있는데요. 18만 9,900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00원 오른 16,900원에 장 열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는 0.70% 상승한 14,350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카카오 종목은 오늘 1%대 하락 출발 예고돼 있습니다. 97,200원에 장 열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동서 종목은 오늘 보합권 출발 예고돼 있는데요. 33,700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CJ ENM 종목입니다. 전일 대비 600원 하락한 77,900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으로 GS홈쇼핑입니다. 보합권 출발한 183,800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동시호가였습니다. (2016년 6월 8일) 수요일 국내 증시 문 열었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잠시 후에 흐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앞서서 전일 글로벌 시장 마감 동향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원의 일부 오늘도 이성대 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출발 흐름에 앞서서 전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4월 이후에 처음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 2,000선을 돌파를 해줬는데 삼성전자가 장중에는 140만 원대까지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 견인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내부적으로 펀더멘털 자체적으로 개선돼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갔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일 흐름 좀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변화가 국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 인상 확률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고용지표 나오고 자닛 옐런 의장의 그런 발언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이 이제 또 연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그런 기류가 흐르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다 같이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이제 방향을 위쪽으로 바꾼 거죠. 즉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기존 매도에서 매수로 바꾸면서 기존에 선물 팔았던 것을 확 사놓으면서 전일 같은 경우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그 이제 펀드멘탈 상이라든가 아니면 다 같이 뭔가 앞으로 좋아질 거야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기보다는 일시적인 그런 선물 환매수 그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뭐 이제 그런 흐름과는 좀 다른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동시 만기까지 우리 외국인들 수급 어떻게 또 변동이 있을지, 그리고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지수 상승이 있을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간밤 글로벌 시장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위원님, 간밤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좀 지수 변화에 영향을 좀 줬을까요? 네, 역시 뭐 이제 장중에는 뭐 이제 좀 올라왔을 때는 옐런 의장의 그런 발언과 그다음에 국제유가가 정말 오랜만에 $50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 상승에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좀 엇갈리게 나왔지만 이제 유가 상승이 뭐 상당히 좀 크게 힘을 실어줬고요. 그러면서 다우 지수도 역시 뭐 이제 장중에는 18,000선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줬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그런 흐름이었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과 특히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바뀌었는데 제약업종 제약주들의 이제 신약 실험 실패 소식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 업종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이제 하락 마감하고 다우는 올라가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이어서 유럽 시장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유럽 시장은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나아지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옐런 의장의 발언에도 이제 크게 힘을 실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유럽 시장 동반해서 올라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유로존의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는 0.5 플러스였는데 0.6 플러스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4월 산업생산도 전월 대비해서 0.8%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즉 유럽이 돈을 계속 풀면서 실질적으로 경제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대 강도가 미국보다는 계속 약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 물론 유가가 올라간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가시적으로 이제 좀 그런 효과가 나오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시장이 오늘 미국 시장보다는 상대공보다 훨씬 더 좋게 마감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일 국내 시장 그리고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부터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6월 8일 수요일 국내 증시 출발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시 4분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 0.01% 강보합대로 올라오면서 2011.74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초가 대비해서 조금 밀리는 모습은 잡히고 있는데 여전히 플러스 강보합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지수입니다. 오늘 출발 지수는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 아침 시초가 대비해서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 뭐 유가 상승이라든가 국내 시장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 상승에 같이 영향을 좀 줄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일 뭐 너무 많이 올라왔죠. 전일 특히 이제 종가 무렵에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침 시초가 이후에는 약간 관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청고점 라인대 2023포인트 라인대인데요. 추세적으로 이 라인대가 돌파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1 이평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냥 박스권 정도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라인대가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데 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2020포인트를 돌파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글쎄요, 삼성전자 실적이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넘어가게 된다면 가능도 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계속 출렁거리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좀 아닌 걸로 일단 생각이 돼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발 지수 흐름 살펴봤고요. 현재 구간 코스피 업종별로 종목들은 오늘장 어떻게 열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 지수 통해서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철강, 금속 그리고 제약업종 종목들이 크게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철강, 금속 업종 0.52%로 가장 높게 업종 지수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전일 포스코와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 올라갔었죠. 포스코 오늘도 1.15% 상승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업종 전기전자 업종 0.38% 마찬가지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제일 궁금하겠죠. 오늘 삼성전자 역시나 0.57% 빨간불을 켜면서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현재 구간 1.22% 상승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오늘 운송장비 업종 0.17%, 유통업종 0.54%, 운수창고 업종 내에서는 1.41%로 업종지수 중에서 가장 큰 폭의 변동률이 좀 있습니다. 1% 넘게 하락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 종목들 같은 경우 현대상선, 한진해운, CJ 대한통운 각각 17%, 6%대로 하락 출발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코스피 지수 살펴봤는데요. 업종별로 종목들은 오늘장 어떻게 열고 있을까요? 네, 아침에는 약간 좀 혼조세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아침에 약간 주춤하듯이 종목들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종목들, 화학업종에서 일부 몇 종목 강한 반등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화케미칼인데요. 한화케미칼 오늘 이 시간에 현재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최근 하락폭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S오일이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도 2%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플러스가 나오긴 하지만 딱히 크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자동차 업종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업종 마찬가지로 아침에 특이한 상황 없는 가운데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증권업종 마찬가지로 조정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 그 다음에 건설주,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 대부분 다 오늘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며칠 동안 올라온 폭에 대해서 쉬어가는 그런 과정, 즉 만원대가 재차 다시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업종들 특이한 종목들 없는 가운데 아침에는 좀 눈치 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오전 구간 코스닥 시장도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현재 구간 코스닥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코스닥 지수입니다. 여전히 강보합 출발을 했었죠. 0.03% 오른 704.96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구간 다시 약보합으로 또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코스닥 출발 흐름은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전에 이제 거래소가 강하게 올라갈 때 같이 동반해서 못 올라갔습니다. 즉 거래소는 아침 시작하고 나서 꾸준히 더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25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전일 아침에 705포인트 라인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종가 무렵에는 소폭 밀리면서 끝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스닥은 700선 이상에 대한 그런 705포인트 이상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첫 번째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종목별로 어떤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지금 700선 살짝 넘어서 704포인트 선에서 전고점 라인 때 706포인트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글쎄요, 지금 전일 같은 경우 기관들이 좀 많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수급 상황을 좀 보면서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은 오전 구간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수 흐름과 마찬가지가 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 제한적일 것 같은데 오늘 시총 상단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은 좀 어떻게 장 열고 있을까요? 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크리스탈입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이 시간 현재 12% 상승한 18,8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2,050원 가까이 올라오면서 장대 양봉으로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텍 매드가 그 다음으로는 2.8%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롱 생명과학이 2.8%대,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오랜만에 2.4%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하락률 상위 종목은 원익홀딩스가 4%대, 5%대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G3BNT 1.6%대, 그리고 인트론바이오가 1.5%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양시장 현재 투자 주체별로 수급 흐름은 어떨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 구간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 254억 원 매수하면서 장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기관 쪽은 오늘 328억 매도를 보여주면서 장 열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소폭 동반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52억 원, 기관에서 5억 원 팔고 있고, 선물 시장 역시 외국인들 136계약 내놓고 있고, 기관 역시나 472계약 동시에 매도하고 있네요.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양시장 이 투자 주체별 수급은 어떨까요? 네, 전일 같은 경우 지수가 강하게 올라왔던 이유가 외국인들도 주식을 샀지만 기관들도 주식을 샀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기관이 만만치 않게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 시간에 이제 330억 가까이 매도가 있는데요.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은행 이런 쪽에서 고르게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 즉 증권회사에서 지금 상당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투자에서만 아침에 290억 가까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 한 40억 나오고, 금융투자에서 290억,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량들이 대부분 다 고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업종에 걸쳐서 고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르게 나온다는 것은 지수를 판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지난 1950포인트 라인 때, 1940포인트 라인 때 이때 많이 사들어갔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0포인트 라인 때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는 거겠죠. 그러면서 아침부터 오늘 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 차익 실현, 단기 차익 실현하는 모습 때문에 기관이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매수가 들어오는데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275억 가까이 지금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로 매수가 몰리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화학 업종과 일부 철강 금속 업종에만 매수가 들어오고,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산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전일 매수에 의해서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기관들은 아직 관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리를 해본다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사긴 사는데 한 종목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지수에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되게 된다면 코스닥은 재차 다시 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급 상황은 딱히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 역시나 수급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발 구간 수급 흐름상으로 봤을 때 쉽지만은 않아 보이네요. 오후까지 수급 흐름 어떤 변화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6월 8일 오전 구간 시장 흐름 점검해 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신규 유망 종목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증권가 유망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종목들 새롭게 주목을 하고 있을지 함께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 담아두면 유용할지 함께 고민하시는데 참고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나 5가지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입니다. 교보증권에서 KG 이니시스 종목 주목하고 있네요. 최근 들어서 전자결제가 참 크게 늘어나고 있죠. 전일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금융 플랫폼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워크숍을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전자결제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피지 업체라고 하죠. 이 간편결제 대행업체들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이 국내 시장에서 피지 업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이 KG 이니시스 오늘 교보증권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 담겨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윤희, KG 이니시스 먼저 어떤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모바일 쇼핑 시장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오늘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이제 모바일로 결제하는 간편 결제하는 이런 상황들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기존에는 뭐 PC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이제 모바일로 하게 되면서 누구나 다 이런 간편 결제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쪽 그 회사들이 주목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교보증권의 리포트에서는 KG 이니시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 24,000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해서 16,000원대였으니까 24,000원대면 꽤 폭이 큰 그런 목표 주가의 그런 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7년도 내년 이제 EPS를 1,329원의 글로벌 피어 업체들의 그런 이제 평균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18배를 적용해서 한 24,000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배 사업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이제 간편 결제 사업 부분에 이제 3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지금 1위 사업자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택배 사업의 실적이 개선이 될 경우 멀티플 상향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사업은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적자를 보던 부분들이 이제 흑자로 전환되거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올라왔을 때는 상승의 탄력을 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뭐 이제 모바일 쇼핑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본다면 온라인 쇼핑 시장, 뭐 간편 결제 시장, 오토 시장의 그런 성장을 기반으로 이런 간편 결제 사업의 이제 지속적인 그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국내 1위의 업체로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서 경쟁 업체 대비해서 저렴한 수수료를 지금 제공할 수 있어서 가맹점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1위 지배자의 자리를 계속 해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최근에는 이제 카자흐스탄의 5년간 약 800만 달러 규모의 솔루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이제 말레이시아 등 이제 해외로 이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신규 매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택배 사업 부분인데요. 올해까지는 좀 적자가 나올 것이라고 오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가장 그 뭐 디스카운트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올해 약 160억 원 정도의 택배 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도 기존 사업에 대한 그런 견조한 그런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택배 사업에서 뭐 이제 예스24라든가 쿠팡 등 이제 대형 업체 물량의 일부를 좀 확보하는 그런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긴 수준이긴 하지만 온라인 쇼핑 중에 중심에 있는 그런 PG 사업과 그리고 택배 사업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교보증권에서는 KG 이니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사의 택배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지만 실적 개선이 된다면 또다시 추가적으로 뭐 기업 가치 상승할 만한 요인 충분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 지난달 21일이었습니다. PG 사업에 이어서 벤 사업까지 공식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인데요. 위원님, KG 이니시스 최근 주가 흐름은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네, 올해 4월 들어서 좀 올라오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8월 달 28,000원대부터 하락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차트로만 한번 보신다면 8월 달에 28,000원대부터 하락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8월 달 지수가 밀렸다가 V자로 반등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KG 이니시스는 오히려 주가가 계속 더 저점이 깨지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올해 2월 달에 11,400원대까지 뭐 아주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2,000원 라인대에서 이제 저점이 확인이 되고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정배열 상승 추세를 이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전저점 라인대 깨지는지 여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14,800원 라인대 지지되는지 여부 지켜보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NH투자증권에서 지켜보고 있는 삼성 SDS인데요. 최근 시장에서 삼성 관련 종목들 중에 이 삼성 SDS 그리고 삼성물산과의 인수설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삼성 사장단은 삼성 SDS와 계열사인 합병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이슈를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NH투자증권 삼성 SDS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인적 분할하고 삼성물산 등과의 합병 통한 사업 전문성 확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삼성 측에서는 계속해서 좀 합병에 대한 정확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좀 NH투자증권 시각은 어떨까요? 네, 보통 보면 이제 삼성 내부에서도 이제 제일 최적의 그런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긴 하겠지만 항상 보면 이렇게 뭐 증권사에서도 이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이제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대로 삼성이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뭐 확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방향 속에서 이제 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기 위한 그런 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NH투자증권 리포트에서는 삼성 SDS에 대해서 윈윈을 위한 기업 분할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적 분할 후 삼성물산 등과의 이제 합병을 통한 사업 전문성 강화를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물류사업 분할 검토 그리고 IT 서비스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는 그런 공시가 있었는데요. 궁극적으로 삼성 SDS의 이제 물류사업 경쟁력 강화와 그리고 삼성물산의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서 분할된 삼성 SDS의 물류사업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유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 점유율 확보가 마무리되는 2018년 이후에 물류사업 성장성 강화를 위해서 삼성물산 상사 부분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할 방식으로는 인적 분할이 예상이 되고 물적 분할을 할 경우에는 향후 삼성 SDS 지배구조 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등의 분할 사업 매입 비용과 오병 이슈 발생이 예상이 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 지난 6월 3일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은 조회 공시를 통해서 삼성 SDS와 합병 추진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조회 공시 3개월 이후에는 입장을 변경하더라도 공시 번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SDS의 주가는 지난 1월 29일 이재용 부회장 지분 2.1% 처분 이후에 지속된 그런 약세에 최근 지배구조 이슈 관련 노이즈까지 더해지면서 공모가 19만 원을 하회하는 그런 중인데요.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업 분할 목적이 양 사업부의 경쟁력 강화이고, 그리고 경쟁력 강화 방안 중 하나인 사업이 이제 M&A 실행 여력이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배주주 지분이 여전히 17%인 점을 감안을 한다면 기업 분할을 주가에 부정적인 이벤트는 볼 수가 없다고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 SDS 주가 흐름 차트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6월 초부터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더니 최근 들어서 이 며칠간은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네요. 위원님, 최근 들어서 이런 낙폭에 대한 부분들 만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삼성 SDS 최근 흐름은 좀 어땠을까요? 네, 최근 흐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이어졌죠.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30만 원대부터 급락을 했습니다. 흐름을 보신다면 하락 추세가 지금 30만 원대부터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저점 라인대가 이제 지지가 됐어야죠. 이 라인대가 지지가 되고 여기서 이제 올해 1월 달에 올라올 때 여기서 이제 올라타 줬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급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전저점 라인대가 깨지면서 하락 추세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더라도 전고점 라인대 돌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올라오면 또다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아직까지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주가에 좀 출렁거리면서 하락 추세를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마찬가지로 NH투자증권에서 지켜보고 있고요. 바로 하나케미칼 종목입니다. 오늘 코스피 출발 구간에서 화학업종들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불 쪽 켜주는 모습이었죠. 특히나 하나케미칼 역시나 오늘 상승률이 조금 잡히면서 여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NH투자증권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목이 조금 재밌어요. 뜯어보면 팔방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위원님, 하나케미칼 어떤 부분 좀 초점 맞춰볼까요? 네, 뭐 상당히 좀 알짜배기 회사라고 이렇게 뭐 표현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 부분이 이제 뭐 상당히 좀 견조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동사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기초 소재 부분과 그리고 석유화학 관련 자회사 지분법 이익 증가로 인해서 분기 실적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으로 본다면 영업이익이 1,53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7%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작년에 비한다면 무려 63%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 소재 부분의 주요 제품과 그리고 이제 제품의 이제 평균 스프레드 확대와 그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에 의한 저가 원료 효과로 기초 소재 부분의 영업이익이 약 690억 원 가까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지분법 이익 또한 750억 정도로 직전 분기 649억 대비 이제 증가할 전망인데요. YNCC와 그리고 한국토탈의 NCC 설비 분기 평균 마진이 좀 확대되었고, 그다음에 PTA 가격 스프레드 개선으로 하나종합화학의 이익 규모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신규 사업의 정상화와 그리고 실적 레버리지 효과가 이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영업 실적으로는 2016년도 영업이익이 6,002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거의 78%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순이익도 4,993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65% 가까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주가 최근에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었는데요. 이런 견조한 실적 흐름이 동사의 주가를 이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케미칼 역시 현재 주가 흐름 어떨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장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장 열어주고 있었는데요. 현재 구간 그리고 최근 흐름은 좀 어땠었을지 차트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작년 뭐 아주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던 하나케미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작년 1월 10,000원대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28,000원대까지 아주 가파르게 출렁거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작년 한 해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옆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재차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최근 저점 라인대 22,500원 라인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즉 작년에 실적이 좋은 그런 상황에서 올라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좀 전에 보셨듯이 훨씬 더 좋을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올라오긴 했는데 재차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전저점 라인대와 그리고 전고점 라인대 박스권 형태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되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까지도 어떻게 보면 폭이 좀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박스권 대응도 뭐 유의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교보증권에서 지켜보고 있는 코오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오롱에 대한 교보증권 시각은 세무조사 부담도 감내할 만큼 초저평가 구간이라고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악재가 될 수도 있을 만한 리스크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초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2분기 그렇다면 실적은 어떨지부터 코오롱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 보통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는 그런 종목들인데 오늘 리포트에서는 뭐 상당히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오늘 코오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461억 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1.1조 원인데 전분기 대비해서 31% 가까이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이번 461억 원으로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익 성장으로 전년 대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인데요. 실적 개선에 따른 이제 지분법 이익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증이익에 힘입어서 전분기 대비 그리고 이제 또한 개선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개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RCPS 평가이익 같은 경우에는 감소 좀 영향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비용이 없는 정상 실적 달성으로 투자 심리 안정이 좀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3분기 실적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468억 원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134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롱인더 지분법 이익 감소를 글로벌 이익 증가가 상쇄하면서 전분기 수준의 호실적이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일에 전일까지 뭐 이제 코롱생명과학 주가가 2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동사도 같이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코롱생명과학이 21% 하락한 반면에 코롱도 23% 가까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뭐 거기다 이제 세무조사 이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 다음에 5월 중순 수출입 은행 지분 투자에 따른 티슈전의 이제 지분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롱인더의 이익 성장 가시화에 따른 지분 가치 상승, 그리고 이제 2분기 이후 글로벌 본격적인 이익 개선세가 기대로 주가가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이제 티슈진의 가치, 지분 가치가 약 3,331억 원 정도에다가 브랜드 가치가 3,200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극도의 이제 저평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부담을 감내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 아닌가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코롱에 대해서 이제 매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보증권에서는 오늘 코롱에 대해서 현구간 초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조금 살펴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 코롱의 주가 6만 원 거의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목표 주가가 11만 원이에요. 최근 들어서 코롱 주가 흐름 차트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코롱의 주가는 뭐 작년에 뭐 워낙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작년에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흐름 한번 보신다면 작년 연말에 18,800원대에서부터 9만 원대까지 상승하는 아주 가파른 그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뭐 주가가 9만 원대에서부터 6만 원대까지 연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전고점 라인 때 9만 원과 그리고 전저점 라인 때 5만 원 라인 때 보면 현재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재차 다시 위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전에 나왔던 그런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 5만 원대 부근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전저점 라인 때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SK증권에서 지켜보고 있는 녹십자 종목인데요. 녹십자 세 가지 주요 기업 가치가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 담겨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녹십자에 대해서 오늘 목표 주가를 25만 원을 정하고 이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녹십자의 이제 세 가지 주요 기업 가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녹십자의 기업 가치는 먼저 국내 사업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혈액 제재 사업 가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회사의 지분 가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녹십자의 해외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투자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과실을 회수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공장은 본격적 투자가 진행되는 그런 국면인데요. 따라서 순수한 영업 실적만으로 동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면 과소평가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혈액 조달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지고 있고요. 중국에서 혈액 제품 매출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북미 혈액 사업도 캐나다 퀘벡 정부의 도움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이제 혈액원 확보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사업 부분에 있어서 당장 가시적으로 이렇게 성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뭔가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 1, 2년간은 경영 전략에서 영업 실적보다는 사업의 성공이 우선할 것으로 이제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뭐 이제 R&D 투자 관련된 비용도 좀 증가할 거고, 여러 가지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SK증권에서는 녹십자에 대해서 적정 주가 25만 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녹십자 역시나 주가 흐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차트 통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매매 전략까지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들어서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크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 녹십자는 최근 주가 흐름 어떨까요? 네, 녹십자 최근 주가가 좀 올랐었습니다. 올해 5월달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작년에 뭐 바이오 관련주들 워낙 뭐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제약회사들도 같이 올라가고, 그때 당시 녹십자 28만 원대까지 올라왔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좀 조정이 좀 보였었습니다. 작년 6월달이었고요. 지금 현재 보신다면 하락 추세가 좀 이렇게 진행되는 게 보이죠. 전저점 라인 때는 크게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전고점 라인 때는 보시면 고점 라인 때에서 이렇게 그어보면 하락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점 라인 때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보시면 이렇게 하락 삼각형 으로 이렇게 해서 쐐기형, 완만한 쐐기형, 이 정도로 쐐기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요. 완만하게 폭이 이렇게 좀 줄어들고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고점도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라인 때 24만 원까지는 위로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에서는 과연 어떠한 종목들 지켜보고 있을지 신규 유망 종목들 모두 한번 점검해 보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주는 특징주 그리고 등락률 상위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8일 오늘 개장 시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었던 특징주로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전자, CJ헬로비전과 크로바하이텍을 꼽아봤는데요. 먼저 대우조선해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검찰 압수수색 소식에 오늘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과 함께 현재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주가입니다. 2.15% 하락한 4,7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인데요. 이날 오전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서울 중구의 대우조선해양 서울본사와 거제시 소재 옥포조선소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경영진의 회사 경영 관련 비리 등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150여 명을 투입해 회계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일 특징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날 기록한 52주 신고가를 오늘 다시 한번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창구에서의 러브콜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현재 시각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상승폭을 소폭 반납한 모습인데요. 0.14% 상승한 140만 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갤럭시 S7 시리즈의 판매에 힘입어 IT 모바일 부문의 수익성은 2분기 연속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며 IT 모바일 부문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4조 2,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5%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삼성전자의 상반기 추정 영업이익은 8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CJ헬로비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J헬로비전은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1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과 함께 현재 시각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CJ 헬로비전의 주가입니다. 전 거래일 대비 5.31% 급락 중인 모습인데요. 11,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전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CJ 헬로비전은 통신장비를 지역통신사나 건설사 등에 납품하지 않고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하청업체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도 매입해 조세 포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CJ 헬로비전의 이러한 수법으로 포탈한 세금의 규모가 10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한 자료 분석 등이 끝나는 대로 CJ 헬로비전 본사에 대한 수사도 나설 방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로바 하이텍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바 하이텍은요, 전기차 및 전기차 급속 충전기기 전원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로바 하이텍의 주가입니다. 4.98% 상승한 4,535원에 거래 중인데요. 크로바 하이텍은 국내와 미주 지역에 전기차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전문업체 S사에 전기차 및 전기차 급속 충전기기 전원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크로바 하이텍이 공급하는 전기차 부품류는 총 12종입니다. 공급되는 부품은 전기차 전원 공급 부품과 급속 탑재형 충전기기에 필요한 전류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개장 특징주 4종목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종목들 또 등락률 상위 종목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름 올리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게 잡히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가장 높게 잡히는 종목은요. 상한가 진입한 한솔 PNS 눈에 띄고 있네요. 한솔 PNS는요, 오늘 분할 합병 소식에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현재 2,42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이월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드 종목은요, 티니윈이 매각 흥행 기대감에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6.09% 상승한 3,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STX 엔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 출발했던 종목인데요. STX 엔진은 14.21% 상승한 8,7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신풍제약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급등 출발한 모습이었는데요. 11.48% 상승한 1,2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동부제철 우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제철 우선주는요, 전일 대비 9% 상승한 44,2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금호타이어 종목입니다. 금호타이어 종목 역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7.29% 상승한 1,6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세진중공업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6.75% 상승한 3,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게 잡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게 잡히는 종목은요, 현대상선이 상위권에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현대상선은 2조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에 주가가 급락 중인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16.26% 하락한 15,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테림페이퍼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9% 빠진 4,82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한진해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상선과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7%대 하락률 보이며 2,27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KGP 종목입니다. KGP 종목 5%대 하락률 시현하며 2,0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아티스입니다. 아티스 종목은 5.10% 빠진 2,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으로 화승인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4.81% 빠진 8,110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성문전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9% 하락한 5,23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게 잡히는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스마트가 상승률 높은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스틴제약의 인수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24.69% 상승한 1,1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토필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7% 상승한 3,17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세미콘라이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대 강세 출발 이후 계속해서 상승폭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6.36% 상승한 12,8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KNC 글로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대 상승세로 출발해 상승폭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13.18% 상승한 1,24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에임하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76% 상승한 4,830원에 거래 중이고요. 다음으로 나노 종목입니다. 8%대 상승률을 보이며 2,65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게 잡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SIT 글로벌이 하락률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눈에 띄고 있는데요. 15.77% 빠진 11,7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아시아 홀딩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12.45% 빠진 7,17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모다정보통신입니다. 모다정보통신 8.47% 빠진 1,8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엠젠플러스 종목입니다. 엠젠플러스 종목은 7.16% 하락한 21,4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LDT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7%대 하락률 보이고 있고요. 4,36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네오위즈 게임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는 신작 출시가 부진했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12% 하락한 16,1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셀루메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5% 하락한 3,38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셨고요.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 바라보고 있을지 이 시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은 NH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리포트 제목은요, 경계감 속에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장세 참 힘겹게 흐름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만큼 좀 당분간은 지켜보자,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좀 주로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은 기회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라고 좀 시각을 바라보고 있네요. 오늘자 리포트 어떤 내용 담겨 있을까요? 네, 오늘자 리포트에서는 최근에 이제 NH투자증권에서는 지수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 기회를 잡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우려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조심해야겠지만 그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일 미국 고용 쇼크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지연 기대감 때문에 코스피가 전일 강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0포인트 라인대를 전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대외 이벤트에 집중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상존해 있는 만큼 추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 완화에 따른 긍정적인 증시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파적인 4월 FOMC 의사록을 발표와 그리고 6월 인상을 시사했던 옐런 의장의 하버드대 발언 등으로 기정사실화됐던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고용지표 부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한 차례 연기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고용자 수 발표와 맞물려서 3월, 4월 수치 역시 지금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연준이 집계하는 이제 노동시장 여건 지수가 5월 수치가 이제 2009년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부진 장기화 우려가 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금리 인상의 지연 가능성이 다소나마 이제 증시 변동성을 좀 완충시킬 것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내용은 좀 이제 넘어갔다고 이렇게 물론 이제 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좀 줄어들었다고 봤을 때 아직까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는 15일 새벽 6시에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인데요. 최근 중국 정부가 MSCI가 이제 지적한 자발적 거래 정지와 관련해서 강화된 규정을 발표함으로써 이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MSCI 정기 리뷰 당시 시장 예상과는 달리 역발상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예고된 매도 이벤트를 그때 상쇄시킨 모습을 저희가 봤었죠. 그래서 실제로 편입되더라도 실제 편입 시점은 2017년도 7월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즉각적인 그런 자금 이탈은 즉각적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낮아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MSCI 인버징 마켓 인덱스를 추종하는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편입이 결정된 다음에는 점진적인 그런 리밸런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좀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렉시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유로존 탈퇴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좀 단기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투자 심리를 압박하는 그런 요인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행된 여론조사의 결과 탈퇴가 51%, 잔류가 49% 의견을 좀 상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난 3월하고 4월 사이에 진행된 그 외국인 순매수가 5조 4천억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그 금액에서 이제 유럽계 자금이 이제 과반을 좀 차지를 하면서 만약에 브렉시트가 돼서 시장이 불안하게 이런 자금들이 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1, 4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국내 기업들의 분기별 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봤을 때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대한 그런 내용 때문에 나오는 그 변동성이 오히려 주식을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고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NH투자증권 리포트를 좀 보니까요. 서핑이 왠지 좀 떠오릅니다. 파도를 좀 타듯이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어느 시기에 진입을 하면 좋을지 유동적으로 잘 대응하실 만큼 긍정적인 시각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NH투자증권에서 지켜보는 시각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 끝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지금 702포인트대로 다시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래소 지수는 혼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혼조세라기보다는 전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당장은 종목별로 뭐 개별 종목들 단기 대응 정도는 크게 부담은 없어 보이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리에서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든가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그런 대응만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시각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모두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증시오네어 일부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일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고 저희는 장 마감 전 증시오네어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